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 저 사람 너무 편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뭔가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건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은 감정의 줄다리기가 일어납니다. 특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는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심지어 적의 마음까지 얻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게 가능해? 싶으시죠? 오늘은 왜 이 삼척이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고도 못 본 척, 그 깊은 배려의 품격. 여러분,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걸 굳이 집어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한 회원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해볼까요? 그때 어머, 그걸 왜 떨어뜨려요? 라며 실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고개를 숙이며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늘 그래요. 그 한마디의 분위기가 금세 따뜻해지고 실수한 사람도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못 본 척의 힘입니다.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이럴 때 깨닫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의 실수를 보면 은근히 판단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죠. 왜 저렇게 덤벙대지? 라며 속으로 평가하거나 심지어 말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 실수를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넘겨준다면 그 순간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끼겠어요. 못 본 척은 단순히 상대를 감싸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의 배려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에서 한 회원이 산길에서 넘어졌다고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라며 실수를 부각할 겁니다. 그런데 영희 씨처럼 산길이 원래 미끄럽죠. 저도 방금 넘어질 뻔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겨준다면 상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분위기가 금세 유쾌해질 겁니다. 못 본 척은 이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점을 감추고 싶어 하며 그것이 드러날 때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못 본 척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죠.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대화 중에 상대의 말투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기도 합니다. 이걸 굳이 지적하는 사람들 꼭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말해? 좀 천천히 말해봐.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 이런 말에 상대는 바로 굳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얼어붙고 그 자리에 분위기 역시 싸늘해지죠. 반면 못 본 척하며 이런 얘기 정말 재밌네요. 더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상대는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하고 안도하며 그 사람에게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인품을 보라. 이 짧은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단점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소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야말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율곡이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다. 못 본 척은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공감의 언어입니다. 이렇듯 못 본 척은 상대의 실수나 단점을 감싸주는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상대의 자존심은 지켜지고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며 관계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배려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깊은 신뢰로 다가갑니다. 결국 못 본 척은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따뜻한 배려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실수나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한 번쯤 못 본 척 해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못 본 척은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따뜻한 눈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듣고도 못 들은 척, 그 침묵의 품격.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 험담을 꺼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툭 던질 때 대화의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순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혹은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때 누군가 반응하며 동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나도 그 사람 정말 이해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말들이 이어질수록 대화는 험담과 부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 모두 피곤해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금세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이때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갈등의 불씨를 키우지만 못 들은 척은 그 불씨를 끄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기술이 됩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대화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꺼낸 사람뿐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저 사람도 험담에 동조했네.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결국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린 사람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하며 흘려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난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태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그 순간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보며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영희 씨가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이웃이 낮은 목소리로 험담을 시작했죠. 저번에 봤어요. 5층에 사는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반응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참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열정을 보면 부러워요. 덕분에 동네 소식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험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실패하던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질 찰나 영희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멋지게 해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도전들이 저도 자극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멋지세요라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낸 이웃이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기운 빠지는데 영희 씨 덕분에 다시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못 들은 척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는 작은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못 들은 척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꾸고 험담 속에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심지어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꺼낸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은 결국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으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오고 말을 삼가면 더 큰 신뢰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가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가볍게 퍼뜨리지 말고 자신의 말도 신중히 삼가라.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나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렇듯 못 들은 척은 단순히 듣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그 한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심습니다. 작은 험담과 부정을 덮어주는 못 들은 척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결국 못 들은 척은 관계를 지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품격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못 들은 척은 사람의 마음을 품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하루가 신뢰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 깊은 존중의 품격.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건 피하고 싶고 실수나 약점이 드러나는 건 두려워하죠. 또한 가정마다 상황마다 각자의 속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가 지나치게 아는 척을 하거나
깊게 캐물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불편해지고 체면을 잃었다고 느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지적당하거나 속 사정을 들키게 되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건가? 이럴 때 모르는 척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내 체면을 존중할게. 그 기다림과 배려는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한 번은 영희 씨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평소와 다르게 수수한 옷차림에 어딘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친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직감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내가 쏜다. 다음번엔 네가 좋은 곳 추천해줘. 친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었는데 네가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위로받았어. 또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자신있게 프로젝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이미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네. 그런데 이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한마디에 동료는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수정했습니다. 영희 씨의 작은 배려는 동료의 체면을 살리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히 아는 것을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깊은 배려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네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작은 모르는 척이 상대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 행동이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닫고 기다리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상대를 기다릴 때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되게 이왕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나의 도리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며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미덕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듯 모르는 척은 단순히 아는 것을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배려입니다. 작은 모르는 척이 상대에게는 나는 너를 존중하고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결국 모르는 척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키는 존중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상대의 실수나 속사정을 발견했을 때 한 번쯤 모르는 척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모르는 척은 상대의 체면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신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은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과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고 나 또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 배려가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척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내 집에 왔을 때 이 말 하는 사람 즉시 손절하라. 99% 내 인생 망친다. 집 초대 전 5가지 원칙을 세우세요. 혹시 요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유독 허전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말도 괜히 마음에 꽂히고 어쩌다 연락 온 사람에게 괜히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참 따뜻하지만 그 마음을 틈타다가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후회하게 되는 내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집 초대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사람 등급 매기는 인간. 딱 한 번 초대했을 뿐인데 그 후로 그 사람 말투가 슬쩍 바뀝니다. 집이 생각보다 넓더라. 냉장고에 반찬이 많던데 거기서 사시니까 뭐 여유는 있겠네요. 처음엔 칭찬 같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 속에 경계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보면 질투합니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쟤는 우리랑 달라. 우린 그냥 소박하게 살아. 거리두기 시작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너는 나보다 위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하죠. 또 어떤 인간은 반대로 당신 집이 평범하거나 소박하면 슬쩍 깔아보려 듭니다. 이런 구조도 있네요.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쓰던데 저희 집엔 이사할 때 다 바꿨거든요. 말투는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계산 끝난 눈빛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이 집이면 뭐 조심할 필요 없겠네. 질투든 무시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집을 보고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질투하면 멀어지고 무시하면 올라타려 하고 결국 둘 다 독입니다. 실제로 텍사스대 고슬링 교수의 실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의 방만 봐도 성격, 자존감, 생활 수준까지 대부분 맞춘다고 했습니다. 책이 쌓여 있으면 지적인 척하지만 복잡한 사람,
냉장고가 정리되어 있으면 자기 관리, 철저한 타입, 향초나 장식이 많으면 감성팔이 잘하는 스타일. 즉, 집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없이 보여주는 진짜 자기 속에서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 정보로 당신을 질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보로 당신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인 사람이 질투에 불타거나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변했다면 그건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앉혀놓은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내 삶은 내 평가판이 아니다. 내가 만든 공간이지. 당신의 질투심이나 우월감 휘두르라고 만든 무대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인간이라면 현관 앞에서 인연도 같이 내보내세요. 두 번째, 한 번 들렸더니 눌러앉는 사람. 아유, 집이 너무 따뜻해서 가기 싫다. 내가 자주 오면 심심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런 말 듣기 좋으라고 던지는 농담 같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 오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선전포고, 처음엔 커피 한 잔, 다음엔 밥 한 끼,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 손에 슬리퍼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그냥 눕고 싶다 하더니 소파에 벌러덩 눕고 다리 꼬고 TV 채널 돌리고 심지어 양말 벗고 발을 올립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니 냉장고 문을 팍 엽니다. 반찬 꺼내 드시려던 거 제가 꺼내 드릴게요. 그러고는 김치통 뚜껑 열고 냄새 맡고 물김치 한 국자 떠서 시원하다 하고 마십니다. 이 사람 손님 아닙니다. 생활 침입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눈치 안 봐도 되죠. 뭐 어때요? 편한 사이인데. 나야 뭐 여기가 제일 편해. 그런데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남의 집에서 냉장고 여는 순간 그 사람은 선 넘은 겁니다. 당신은 그저 한번 초대한 거지만 그 사람은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 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3번, 그러다 매일 오고 어느 날은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올 기세, 심지어 당신이 안 보이면 이럽니다. 어제 왜 안 계셨어요?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이쯤 되면 손님이 아니라 감시자입니다. 무서운 건요, 초대한 사람이 나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불편한데 괘씸하지 않고 화가 나는데 말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생활 침입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평온을 침범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시선 하나 없이도 당신의 평화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초대는 선물이지 통행권이 아닙니다. 한 번의 호의가 당해진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침입자입니다. 이럴 땐요, 눈치도 예의도 생각하지 말고 딱 말하세요.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좀 피곤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예의는 지키되 경계는 분명하게 냉장고 열고 소파에 눕고 TV 돌리는 그 사람. 당신의 삶을 살금살금 잠식하는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불쑥 찾아오기 전에 관계도 방문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이 긴 사람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정숙신의 아들, 이번에 뭐 잘못됐다며. 그 집 며느리는 원래 싸가지가 없었잖아. 그런 결혼은 원래 오래 못 가. 내가 진작에 그랬지. 처음엔 그냥 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그 수다가 당신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교회, 요양시설, 이런 공간은요, 사람보다 입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한 말이 다음 날엔 이름이 붙고, 그 다음 주엔 기사가 되고, 한 달 뒤엔 당신 진짜 이야기처럼 퍼집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걔는 말야로 시작해서 나는 잘 몰라로 말을 끝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 터뜨려 놔요. 나는 얘기만 한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만들었겠어? 책임은 절대 안 져요. 근데 피해는 당신이 다 봅니다. 이 사람은요, 늘 남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누굴 욕하면서 편을 만들고 그 편으로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당신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이미 공범입니다. 소문은요, 폭탄이 아닙니다. 가스입니다. 티도 안 나게 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게 구석구석 번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의 중심에 당신 이름이 섞입니다. 실제로요, 소문 때문에 수십 년 살던 아파트를 떠난 분들, 경로당, 교회 발길 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엔 그냥 말 많은 사람이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럴 땐요, 딱 이렇게 하세요. 말 많은 사람 옆에선 웃지 마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절대 맞아하지 마세요. 당신이 의도하든 아니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한 순간 그 말은 당신 입으로 옮겨 붙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단정히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인격을 지켜낸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형님 믿고 한 번만요. 그 말 지갑부터 열라는 뜻입니다. 형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투자, 보험, 건강식품, 후원, 기부, 선교. 말은 거창하고 포장은 화려합니다. 근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당신 지금 열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남한테 이런 말 안 해요. 가족처럼 생각해서요. 이건 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파고들죠. 근데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돈 얘기부터 안 꺼냅니다. 오히려 돈 얘기 나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고 조심합니다. 왜요? 정말 아끼는 사람한텐 돈 끼는 순간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신분,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도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돈줄 한탕 잠재 고객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산기를 먼저 봅니다. 당신 연세, 당신이 사는 동네, 집이 자기 소유인지, 연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통장에 얼마쯤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말 거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인 추천이나 신앙 공동체로 접근한 케이스였습니다. 사람을 이용해 돈을 빼가는 구조죠.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실패해도 되지만 관계는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럼 더더욱 돈 얘기하는 순간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딱 이렇게 하세요. 형님이니까 믿고라는 말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무리 지으세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돈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공짜 치즈는 오직 쥐도채만 있습니다. 이득처럼 보이지만 한 발 잘못 디디면 당신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여러분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 여러분 마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살다 보니 기댈 데가 없네요. 이런 말 들으면요. 처음엔 마음이 갑니다. 어디든 기대고 싶은 마음.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밥은 드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말씀이라도 하세요. 자연스럽게 손 내밀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은 손에 체중까지 실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피해자이고 항상 세상이 날 못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꼭 밤늦게,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고 무겁고 만나면 눈물 섞인 억지투정,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피하려 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저한텐 이제 누구도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인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주는 것 그 자체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 방향일 땐 이미 관계가 아니라 감정 착취입니다. 마음은 나눌수록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계속 주고 있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캐런 호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여러분의 따뜻함은 그 사람의 구멍을 메우기엔 끝도 없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결국 지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이럴 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감정에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 누군가의 무게로 짓눌리게 두지 마세요.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정한 얼굴로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웃지만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의 에너지, 돈, 감정, 평온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고마워서, 그래도 사람인데 싶어서. 그런데요, 관계는 정으로 여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만의 솔루션, 초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들이기 전에 집은 나만의 성이라는 걸 먼저 각인시키세요. 2달 전 영씨는 아파트 옆집 여러분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인사만 드렸지 얼굴도 못 봤네요. 말이 좋아 차 한 잔, 실제로는 2시간 넘게 앉아 수다를 떨다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커피 있으려나 이 방은 뭐 하는 방이야 하며 안방문을 슬쩍 열어보질 않나. 어머, 이건 어디서 샀어 하며 장롱문을 벌컥, 냉장고는 열자마자 물 대신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고 심지어 식탁 위에
놓아둔 우편물까지 집어들어 읽는 겁니다. 영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친절이 나중엔 내 공간을 내어주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이기 전에 집은 나만의 성이다라는 경계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야. 저는 집에 사람 잘 안 들여요. 이런 말을 미리 흘려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절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처음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경계 없이 드린 초대 한 번, 그땐 그냥 한 번쯤 괜찮을 줄 알았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초대는 한 번이고 침범은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두 번째, 초대는 단 한 번 격식 있게 하세요. 소영 씨는 책을 좋아합니다. 지난 겨울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몇 번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책 이야기도 나누며 조금씩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 씨 집엔 책이 많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좀 구경하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분위기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 같아 한 번쯤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영 씨는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손수 만든 쿠키에 따뜻한 허브티, 간결하지만 멋스러운 테이블 세팅, 창문 너머 햇살이 잘 드는 시간에 맞춰 커튼을 걷고 잔잔한 재즈 음악까지 틀어두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상대도 만족한 듯 집을 나서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 이런 분위기에서 대접받으니 괜히 몸이 조심스러워지네요. 괜히 책도 조심스럽게 넘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격식 있는 초대는 경계를 세우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음식은 간결하게, 복장은 편안하지 않게, 대화는 과하지 않게, 너무 깊지 않게, 집안도 너무 드러내지 말고 거실까지만. 이 집은 아무나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스스로 기준이 분명하구나. 이런 인상을 단 한 번 단단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딱 한 번만 한다는 것,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분위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나 또 놀러 가도 돼? 지난번엔 안방이 어떻게 되어 있었더라.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은 적당할 때는 품이지만 지나치면 경계심을 허문다. 그렇습니다. 격식 있는 초대는 사람을 거절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불편함 없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한 작은 장치입니다. 한번 정성껏 품위 있게 그 한 번으로 관계의 테두리를 단단히 그려두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굳이 또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좋습니다. 세 번째, 정리된 공간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희선 씨는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마다 꼭 하루 전날 대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바닥을 닦고 식탁을 비우고 냉장고 위에 쌓아둔 쟁반까지 치워놓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깔끔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은 마음의 경계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이 말은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라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많은 것을 공간의 분위기에서 읽어냅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 들어가면은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도 정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침대 위 이불이 그대로라면 슬그머니 소파에 다리를 올리거나 냉장고 문을 툭 하고 열어보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반면 무질서한 공간에선 사적 행동과 경계 침범이 훨씬 쉽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곧 무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식탁 위에 가족 사진과 책 한 권이 조용히 놓여 있으면 그 공간은 누군가의 삶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우편물과 리모컨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다면 그 공간은 아무렇게나 굴어도 되는 자리처럼 느껴지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공간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 공간에서 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든 메시지는 말보다 먼저 공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점점 편해진다고 느껴진다면 말보다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허용한 만큼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무언의 틈에서 침범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경계를 만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거절의 언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민 씨는 요즘 주말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집에서 모일까?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지민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두 번은 좋았지만 매주 반복되니 집이 쉼터가 아니라 접대 장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민 씨는 최근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 우리 다음엔 카페에서 만나자. 더 편할 것 같아. 말투는 부드럽게, 메시지는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거절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거절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해서 얼버무리면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말의 틀을 갖춰두면 그 순간 당당하고도 예의 있게 내 공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렐프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경계입니다. 다섯 번째, 집보다 더 깊은 관계는 밖에서 쌓아가세요. 윤정 씨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에 촛불까지 준비하고 힘든 일 있을 땐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친절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언제 갈까? 지난번엔 불고기였는데 이번엔 뭐 해줄 거야? 휴일마다 남의 일정을 맞춰야 하고 청소며 장복이며 마음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냉장고 속 반찬까지 남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윤정 씨는 마음이 꽤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밖에서의 만남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친밀함은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엔요, 적당한 거리라는 숨구멍이 필요합니다. 집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방문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집에 들여야만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리에서 피어난다. 숨 쉴 여유를 주지 않는 친밀함은 결국 버거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그 틈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랍니다. 이 5가지는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선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그 선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건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리듬을, 내 일상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호의가 아니라 경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딱 한 번의 허용이 무례를 불러오고 그 무례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허락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작은 기준 하나가 여러분의 감정과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너무 많이 허용해 버렸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거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존중은 경계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초대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 기준이 곧 여러분을 지켜주는 단단한 삶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